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영자의 3중고 강의를 진행했었죠. 이 사진 한 장으로 경영자의 3중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경영하시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 힘들어하는 이 다리 보십시오. 그죠? 또 짊어진 무게, 예, 짊어진 어떤 것들,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또 앞으로 또 해야 될 것들, 투자, 또 새로운 시장의 개척, 네,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압감들을 가지고 있죠. 또 기존에 펼쳐놓은 사업들, 또 직원관리, 또 사업관리, 그죠? 또 생산이나 또 유통, 마케팅, 홍보, 그죠? 또 인재 육성, 또 2세들 참여, 네, 뭐 파트너와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 네,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늘 고민이죠. 그래서 이 경영자들은 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멘탈 관리를 철저히 제1 과제로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날이죠. 두 번째 주제는 경영자의 13가지 실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경영자들, 특히 뭐 이제 5년, 뭐 10년, 또 20년 이상, 30년 이상 되신 경영자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또 후회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은 핵심적인 한두 가지에 집중해서 성공했다고들 하죠. 하지만 망했던 회사, 부도가 난 회사는 이유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후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요약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컨설팅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업들, 작게는 소상공, 또 크게는 중견기업, 뭐 이제 한 1,000억 정도 넘어가고 코스닥 상장도 한 뭐 이런 회사들 대표님들과 깊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깨달은 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3가지 실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20년 사업을 해봤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하는 말씀들, 또 피드백 주시는 것들 들었기만 해도 무슨 말씀인지 다 알죠. 그죠? 어떻게 회사를 키워야 될 것인지, 그죠? 브랜드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부분에 사업을 확장하고, 그죠? 비전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죠? 또 리스크, 위기 어떻게 피해가고 진단하고 그런 문제들을 정말 쉽게 해결하도록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인재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 그죠? 또 최근에 미세 경영, 종업원과의 어떤 소통,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정말 해결하고 싶은 과제 또는 투자 어떤 분야, 신기술 개발, 뭐 전체적으로 중압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실은 이 13가지, 내 회사가 크지 않는 13가지 경영자의 최악의 실수, 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부분을 좀 체계를 잡아가면 역설적으로 쉽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발상에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3가지 목차가 있습니다. 비전에 대한 얘기고요. 정체성, 그 다음에 공식, 또 부분 최적화 빠진 회사들의 특징, 그 다음에 회사를 키울 때 그렇다면 어떤 핵심적인 목표에 집중할 것인가, 그 다음에 체계를 어떻게 잡아가면서 중구난방식의 경영을 피해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직원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강력한 팀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시간을 1년을 써왔던 1년 동안 했던 그 경영을 어떻게 하면 6개월 또는 3개월 만에 압축해서 시간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경영에 요즘 뭐 많은 스마트 도구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냥 주먹국으로 엑셀 수준의
네. 뭐 엑셀도 안 쓰는 조직도 많이 있죠. 그래서 도구 없이 성장할 수 없다. 그다음에 가속,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때 막상 쓸 카드, 가속 페달이 없는 기업도 많습니다. 또 대표들이 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뭐 30인 이하, 뭐 50인 이하 기업들도 들여다보면 정말 사람 없다, 인재 없다라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경영자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과를 내는 경영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 자, 어떻게 이 13가지를 풀어가서 성과 나는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경영자의 최악의 실수를 어떻게 진단하고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상황에 오래 정체하지 않도록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주제입니다. 자, 하락하는 회사는 어떤 의사결정을 많이 할까요? 성장하는 의사결정, 정체 의사결정, 하락의 의사결정이 있는데 하락하는 회사는 하락의 의사결정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악수를 계속 드는 거죠. 자, 그러면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악수를 두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또 정체된 회사의 특징은 뭘까요? 성장하는 공식을 쓰지 않고 다행히 하락은 피하지만 그냥 평타만 치는 거죠. 그래서 유지는 하지만 성장은 못하고 이런 회사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정체를 거치다가 하락의 길로 결국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성장하는 회사는 뭐 물론 무조건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중간에 굴곡도 있고요. 하지만 다시 의사결정을 실패 패턴을 하지 않고 성공 패턴의 의사결정을 계속 취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영자가 그만큼 많이 알고 의사결정을 제대로 했을 때 정체에서 벗어나고 하락에서 벗어나는 정체에서 벗어나고 하락에서 벗어나는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달라지겠죠. 어떤 회사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하다가 모멘텀을 찾아서 이 점이죠. 성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는 만년 좀 좋은 이슈가 있다가 성장하기도 하지만 다시 하락의 길로 또 끊임없이 시장의 한계, 또 기술 또 투자의 한계, 또 인재들의 어떤 채용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점점점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어가는 회사들이 있겠죠. 이게 다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중압감, 삼중고 이런 것들이 CEO에게 집중되는 거죠. 집중. 자, 그래서 CEO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고 게을리하고 골프 치고 다니고 또 술 먹고 다니고 그죠? 또 책을 읽지 않고 또 공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2세들한테 물려줄 수도 없는 회사가 되고요. 또 좋은 인재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런 회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간단하게 좀 어제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시간이 30분이나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이제 아주 자세한 교육은 제가 이제 사장학교, 또 마케팅 경영 사관학교, 또 저희 열정스퀘어라는 공유 오피스에서 다양한 교육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제가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또 카톡으로 밴드에서 또 문자로 메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보면 어때요? 안개 속이 운전할 때 빠르게 달릴 수가 없죠. 100m 전방, 200m 전방도 안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쾌청하죠? 자, 그래서 제가 비전을 빠르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시야 확보. 자, 여러분들 처음에 가본 길 어때요? 빨리 달릴 수 없죠. 하지만 내비게이션도 있고 또 몇 번 다녀본 길이에요. 그러면 뭐 저는 좀 죄송합니다. 출장 다닐 때는 좀 가속을 즐기는 편인데 처음 가는 길은 좀 천천히 달리죠. 하지만 내가 가본 길은 빠르게 달릴 수 있죠. 자, 이게 시야 확보입니다. 자, 잘못된 시야 확보, 또 보이지 않는 길을 달리다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중소기업들,
또 소기업들, 또 소상공인기업들, 뭐 이런 회사들, 매장들, 수없이 많은 경우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자, 자동차로 달릴 때 첫 번째 경우는 어때요? 네, 도로에 어떤 상황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렵죠. 또 가속 페달을 밟을 수가 없고. 두 번째 사진은 어때요? 빨리 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장 방정식을 찾아야 된다. 비전 로드맵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근데 제대로 된 로드맵이 없죠. 자,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자, 빨간 줄 생기니까 얼마나 심플해요, 그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길에 대한 안내도, 이런 안내도가 있어야 된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없으니까 어때요? 아까 성장통, 성장했다, 하락했다, 성장했다, 하락했다. 네, 그래서 DNA를 가지지 않은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DNA를 가지게 되는 회사는 어때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DNA를 장착하는 순간, DNA를 장착하는 순간 가파르게 또는 서서히 가다가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자, 제가 이 10배 성장 방정식은 바로 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의사결정,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난 그 30억일 때 만난 회사가 지금 900억, 800억, 뭐 한 1000억 가까이 한 4, 5년 만에 성장한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전 세계 20개국 수출하게 되는 그 비결이 뭐였냐면 전 세계 미국에 유학 온 그 동남아시아의 부호들 있죠. 자녀들. 그 자녀들을 공략했어요. 예, 그 자녀들이 잘 다니는 샵인 브랜드 있죠. 브랜드의 샵인샵으로 들어가서 1, 2, 3, 4학년 중에 단 4학년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왜? 본국으로 돌아가야죠. 또 남아서 이제 공부하는 그 자녀들도 있지만 그리고 부모한테 이제 너무 갈 때는 제안서 하나 들고 가야죠. 그래서 이 기업은 그런 전략을 써서 짧은 시간 1, 2년 안에 20개국 수출을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게 되는 그러한 우수한 전략을 세웠다는 거죠. 이게 DNA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도 이런 의사결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12가지 모델이라고 하고요. 또 이 12가지로부터 파생된 101가지 공식. 자, 이 101가지 공식으로부터 나온 수백 가지의 의사결정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의사결정 할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네, 이게 정체입니다. 아까 의사결정을 얼마나 빨리 하고 좀 탁월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성과가 나는 거예요. 네, 시장이 느리게 성장하고 또 경쟁자가 출현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의사결정을 느리게 해도 돼요. 네, 하지만 경쟁이 심화되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디지털, 코로나, 다양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사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공식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 얘기는 제가 책을 통해서 소책자를 통해서 그리고 수십 번의 세미나 제가 뭐 광주, 대전, 뭐 부산, 대구, 뭐 대전, 뭐 분당, 서울, 뭐 경기 이런 7대 도시 돌면서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아까 뭐 200배 성장한 여행사 대표님과 지금은 회장님이죠. 또 100배 성장한 아까 그 회사 회장님과 전국을 돌면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헤매고 있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 공식, 우리 초등학교 들어갈 때 또는 유치원에서 구구단을 하죠. 요즘은 10구단 배운다고 합니다. 10구단. 네. 그리고 어때요? 오일러 공식. 뭐 지금 기억나지도 않죠. 하지만 이런 공식이 없을 때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공식이 없다면 어떨까요? 네. 의사결정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새로운 고객, 또 신제품 개발. 늘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느라 저도 강의 자료 만들 때는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이 PPT를 어떻게 만들어야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 국어단을 배웠다. 그래서 8, 9 하면 72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경영을 하면서 필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게 경영입니다. 그러한 의사결정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경영자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잘못하기 때문에
네, 인재를 키울 수도 없고요. 영업을 또 신사업 또 마케팅, 홍보 모든 분야에서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샌드위치. 샌드위치는 뭡니까? 경영자의 압박, 그죠? 네, 아니 경쟁사의 압박, 또 내부로부터의 압박이 있죠. 그래서 이 탁월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이 있어야 된다. 어때요?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모르는 길도 네, 모르는 길도 쉽게 갈 수가 있죠. 저는 내비게이션 켜고도 처음에 서울 갈 때 한 3년은 내비게이션 켜고도 헤매더라고요. 자, 여러분 얼마나 헤매셨습니까? 의사결정하면서 정말 그죠? 이 맞춰지지 않는 퍼즐 생각하면 참 머리 아프죠. 자, 이 최적화, 부분 최적화가 있고요. 전체 최적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희 그 교수님이 해주신 말이 있어요.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 대에 나온 친구들은 협업을 안 한다. 근데 지방대 나온 니네들은 네, 전체 최적화, 그러니까 팀워크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스카이 대학 졸업한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다. 네, 뭐 교수님이 이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도 있죠. 자, 이게 부분 최적화에 빠졌을 때입니다. 자, 영업팀, 마케팅팀, 그죠? 또 생산팀, 뭐 배송팀. 하지만 제각기 열심히 하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네, 체인이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철사로 대충 마무리했어요. 자, 과연 그 체인이 강력하게, 뭐 자전거 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강력하게 자전거를 밟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부분체적화에 빠졌을 때 대부분의 경영자, 또 조직, 또 중소기업에는 네, 제가 들여다보면 부분체적화, 자기 부서는 탁월하게 잘한다. 하지만 다른 부서에 문제가 있다. 사실은 다른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고를 가진 부서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네, 부분체적화를 벗어내야 된다. 영업부서, 생산부서, R&D 부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관리부서에 네, 직원들이 뭐예요? 현장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마케팅 부서도 영업 부서도 현장의 업무를 체험해 봐야 돼요. 제가 컨설팅을 맡은 회사들은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또 마케팅 그 부서의 그 생산직 부서의 직원들도 체험을 하게 합니다. 물론 쉬운 일, 또 충분히 할 만한 일을 체험을 하게 되죠. 그 체험을 하니까 서로 부서에 대한 어떤 고충,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BMW를 컨설팅을 할 때인데, 네, 영업사원들이, 네, 관리직 차장님, 뭐 대리한테 차를 팔 때면 신경이 엄청 곤두섭니다. 왜? 이 관리팀이 어떻게 서포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 대 팔고 두 대 팔 수도 있고요. 또 두 대 팔 수 있는 거 한 대밖에 못 파는 것도 있어요. 왜? 서류를 챙겨주지 않으면.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래서 판매할 때마다 관리팀에 욕을 합니다. 전화대고도 욕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그 화해 프로그램이 뭐였냐? 네, 차를 팔면 차장님에게 꽃 선물과 네,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라. 그랬더니요. 신입사원이 그걸 실천했어요. 왜? 오래된 직원은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그걸 실천했더니 네, 갑자기 한 대 팔던 그 신입사원이 두 대 팔고 세 대 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판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부 서포트 조직이 그만큼 너는 한 대만 팔아. 이런 네, 캐파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캐파를 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상에 쫓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핵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핵심적인 목표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경영자는 이 속에 푹 빠져 있으면 절대 네, 빙상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해요. 현상만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바쁘고 불쁘기 바쁘죠. 자, 원인을 찾아내는 핵심 목표. 그 핵심 목표를 한 개를 찾아냈더니 어때요? 수십 개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동영상으로 천천히 한번 돌리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6번째. 네, 중구난방이다. 저도요, 저희 회사가 이제 마케팅 회사, 컨설팅 회사인데, 저는 뭐 수천 권의 책을 읽고 교육도 수천만 원 교육을 받아서 나름대로 머릿속에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데 새로 지금 뽑은 직원, 또 3년, 4년 된 팀장 이런 체계가 머릿속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할 때마다 네,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직원이 와도 제대로 된 체계가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시행착오하고 다시 배우고 아니 대표님 그거 알고 계셨는데 왜 안 알려줬어요? 네가 안 물어봤잖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업무를 진행할 때도 어때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정리하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그리고 진행한 거, 진행할 거, 그다음에 진행 안 된 거,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통해서 업무가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제가 이제 군대 얘기 많이 합니다. FM 장교가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물론 나는 제대할 때까지 정말 죽다 살아났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FM 뭐 반대는 AM인가요? 네, FM의 반대는 네, 일관성이 없는 장교죠. 뭐 했더니 왜 그거 그렇게 했냐고 다시 옮기라고 하고 또 옮겼더니 왜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또 옮기라고 하고 자, 제대할 때까지 죽어납니다. 근데 FM은 훈련받기가 어렵지만 한번 딱 정해지면 어때요? 네, 이런 FM 장교가 있는 부대가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또 어때요? 병장, 또 상병, 나름대로 체계를 갖춘 네, 병사들이 같은 내무반에 또 부대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신입사원 아니 신입 장병이 들어가도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요. 자, 그래서 FM, 네, AM 그냥 표현합니다. 예,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힘들더라도 FM을 좀 매뉴얼 시스템을 좀 갖춰서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전문가의 문제를 이렇게 내보이고 전문가와 함께 고민을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저희 회사는 직원 육성법이 있습니다. 자, 전에 처음에 네, 3년 걸렸어요. 네, 저희 회사도 거쳐간 직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 회사다 보니까 업무가 어, 강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뭐 컴퓨터 앉아서 하는 일이죠. 근데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쉽게 전달도 안 되고요. 또 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고 뭐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업무에 어떤 평가하기도 어렵고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네, 대표나 팀장 입장에서는 네, 칭찬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공식이 뭐냐면 하나의 매뉴얼을 물론 이제 싱크와이즈라는 스마트 도구를 활용하는데 처음에 제가 대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방법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 선임, 그 다음에 팀장, 직급이 점점 올라가죠. 처음에 왜 선임부터 해야 되냐? 그래야 직원이, 신입사원이 이 직원이 선임으로 느껴야 이 선임과 소통을 해요. 만약 처음부터 대표와 이사하고만 일하잖아요. 선임 말을 안 해요. 그죠? 뭐 하나 알려주려고 해도 대표님이 이사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피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처음에는 사수를 먼저 가장 직급이 낮은 뭐 알바가 있더라도 알바로부터 교육을 받게 해요. 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선임으로 처음에는 듣고요. 두 번째는 팀장에게 선임한테 배운 걸 설명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사에게 설명하게 해요. 그러면 뭐가 있죠? 앞에서 배운 걸 팀장이 봤을 땐 부족한 게 보이겠죠. 그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또 이사가 봤을 때 또 부족한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3번 정도 설명하고 네, 업무에 투입을 했더니 네, 업무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3년 걸려서 키웠던 직원들을 지금은 한 달 또는 2달 안에 네, 어때요? 여러분들 인재가 없다고 한탄하는? 아니면 인재 육성법을 배웠더니 쉽게 네, 저희 회사에는 뭐 스카이, 뭐 전북대 아주 좋은 엘리트 직원들보다는 네, 아무래도 저도 지방대 출신이고 네, 지방대 인재들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인재 육성법을 반드시 익혀야 된다. 제가 요즘에 이제 요약 보고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제가 물론 많은 이제 회사들 컨설팅을 하면서 대표에게 또 이사에게 또 팀장에게 그 보고하는 방법들을 이제 신입사원들 또 직급이 낮은 직원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반면 제 회사는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해서 21명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요약표인데 자, 21명이 네, 단톡으로 연락했다. 개인톡으로 연락이 됐다. 한 명이 취소했다. 3명이 양식을 작성해줬다.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이 기획을 했다. 지금 아직 다음 단계로 네, 완료까지 가는데 아직 네, 진행된 사람이 없다. 어때요? 이 한 표만 봐도 현재 21명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지금
전환이 안 일어나고 있고 어느 단계로 지금 준비해야 되겠구나. 다 보이지 않나요? 네. 또 저희 회사 이제 업무 부서가 디자인 파트, 교육 파트, 또 컨설팅 파트, 네, 그다음에 유튜브 교육 뭐 이런 쪽 파트, 그다음에 열정 스퀘어, 공간 공유 오피스 파트가 있는데, 자, 키워드 관리를 회의 때마다 따로따로 해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키워드 요약 보고를 해라.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건 화살표, 진행된 거는 동그라미, 진행 안 된 건 X표에 하면 한 번에 전체 키워드 관리 현황이 보이지 않겠냐. 자, 이게 직원들을 육성하는 뭐 간단한 육성법입니다. 자, 물론 나머지 좀 현장의 또 중간 관리자 탑의 역량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뒤에 제가 사장학교라든지 좀 이번에 기초과정만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 11강 하고 있는데 좀 중급이나 심화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또 탁월한 핵심 인재들 아까 참모로 키울 수 있는 참모가 될 수밖에 없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이죠. 뭐와 관련이 있죠? 의사결정 능력.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탁월한 인재 육성법을 만들어야 된다. 팀이 없다. 그죠? 함께 키울 팀이 없다. 사실 여기는 이제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요. 네, 대표님이시고 여기 직원 있고 이쪽에 남직원인데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컨설팅 2명 있고 3명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2천만 원대 초반이었어요. 월 매출. 지금 1억 넘어가십니다. 그죠? 조그만 회사가 모든 목표를 집중한 거죠. 자, 비전에 집중하고 핵심 가치, 목표에 집중하고, 그죠? 또 업무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시간, 또 쓸데없는 중복, 반복 업무를 제거했죠. 그리고 이 회사에 100가지 이게 이제 10배 성장 워크샵이라고 하는데 100가지 사업 계획을 도출했습니다. 대부분은 사장님이 도출해서 직원들한테 시키는데 직원들하고 함께 이 100가지를 도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제가 제안한 건데. 그러니까 책임감이 생기고 스스로 그 문제를 본인이 동참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은 어때요? 칭찬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했더니 그 회사가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100가지 계획 중에 뭐 생산 뭐라고죠? 공장 짓겠다. 네, 직원 몇 명 보유하겠다. 매출 목표 뭐 하겠다. 고객 수 확보 얼마 하겠다. 이런 목표들이요. 다 이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정하니까 구체적으로.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강력한 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시너지가 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우리 동생들, 막내 동생 그 맛있는 분유 있잖아요. 그거 먹고 싶을 때 처음에 제가 아무리 닿으려고 해도 엄마가 높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하고 협업을 했더니 쉽게 먹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9번째, 시간 축적법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사례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양병원인데, 한 300병 상인 요양병원이에요. 첫 번째 병원 할 때 3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입원율을 높일 때, 한 90%까지 높이는데, 근데 두 번째 병원 할 때는 이 병원이 세계 병원이 있거든요. 전주 아주 유명한 효 계열인데, 두 번째 병원은 1년 6개월, 세 번째는 1년도 안 돼서 거의 90% 가동률을 만들더라고요. 요양병원인데. 자,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원장님이 수첩에다가 기록을 했겠죠. 3년 동안의 역사를. 그리고 나서 핵심 인재들한테 시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수첩을, 메모장을 핵심 인재들한테 워크숍을 시켰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제가 이제 리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플랜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오픈 준비부터 오픈 뭐 공사하는 동안 뭐 인테리어 할 수도 있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홍보 준비, 홍보하는 어떤 과정에 탁월한 방법들을 이제 축적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때는 어때요? 체계를 잡고 핵심 인재들이 이미 아주 중무장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 병원 플러스 계열사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네. 이제 하림 같은 어떤 대기업 있죠? 물론 다 그런 기업들도 처음에 농장에서 시작해서
그 길을 갔어요.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뭘 쓸 줄 알아야 된다? 네, 시간 압축법, 시간 축지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구글에나 네이버에 쳐봅니다. 축지법, 압축법은 제가 최초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시간 축지법 또는 시간 압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이 체력이 약한데 이 체력을 키우고 시간 축지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주제로 또 중급 또 심화 과정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0번째 주제인데요. 이 10번째 주제는 스마트 도구를 써라. 네, 제가 이제 컨설팅 했던 이제 회사인데 가구 회사예요. 이 가구를 판매하다 보니까 이제 고가 가구인데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뭐 주문이 옵니다. 그러면 뭐 한 2, 3억 정도 고가 아파트에서 이제 뭐 병원 또는 이제 고가 뭐 50평, 100평 되는 또 복층되는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아파트에 이제 인테리어 문의가 옵니다. 작년 2020년 최대 매출 찍었어요. 네, 마케팅을 그전부터 준비를 저희하고 함께 한 거죠. 또 하나는 인테리어를 1년에 한두 개 하시면 대표님이 머리 아프다고 안 하시려고. 왜 그럴까요? 대표님 머릿속에 인테리어 공사, 공정, 또 전기업체, 시공업체, 창호업체, 그죠? 블라인드 업체, 뭐 페인트 업체, 바닥공사, 뭐 여러 가지 소방 업체들 막 머릿속에서 이제 막 언제 불러야 되고 언제 불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실수하면 와야 될 팀에 안 오면 또 다른 팀들도 공정에서 밀리고.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아니, 대표님 머릿속에 있는 걸 이렇게 싱크와이즈 스마트 도구로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새로 뽑은 직원 하나 대표님 옆에 붙여서 비서 역할 시키면 대표님 머릿속에 이거 다 기억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인 결과 인터넷 인테리어 전체 공정을 정리를 했죠.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2개 하면 머리 아플 정도의 스트레스를 강도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단 한 달 만에 4건 이상의 인테리어를 하게 되셨어요. 자, 가구도 잘 팔리죠. 인테리어 쭉쭉 나가죠. 작년 최대 매출을 찍었다고 합니다. 자, 도구를 사용해라. 그렇죠? 자, 11번째, 스마트 도구. 가속도를 낼 만한 도구를 활용해라. 아까 또 좀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아까 10배 워크샵을 제가 했다고 했죠. 그 조그만 3명 있는 직원 회사. 이거를 같이 워크샵을 해서 포스트잇으로 붙여가지고 질문이 이거예요. 3년 내 6억이었는데 3년 내 60억. 10배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혼자 대표 혼자 머리 싸매고 사업계획 쓴 거하고 직원들이 참여해서 1명이든 2명이든 1명이든 자, 직원은 어떻게 뽑겠다. 공장은 어떻게 설립하겠다. 그죠? 앞으로 어떤 마케팅을 하겠다. 고객 수는 현재 몇 명인데 몇 명으로 늘리겠다. 매출은 어떻게 늘리겠다. 직원 어떻게 늘리겠다. 그죠? 공장 4개로 만들겠다. 자, 이러한 전략이 또 계획이 짜지니까 어때요? 물론 이 계획 안에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마 90%는 당장 할 수 없는 걸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이 표를 회의실에다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회의 주제가 안건이 안 떠올라. 그러면 어때요? 이 포스터를 보고 아이디어를 내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예요? 매번 진행하는 동안 의사결정이나 어떤 방향이 그때그때 생각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그죠? 왜? 워크숍을 통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또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이 적혀져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비법서? 레시피잖아요. 그 레시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빨리 했더니 빠르게 다른 회사, 경쟁사보다 의사결정이 빨랐다. 그리고 제때 투자가 일어났고 또 그죠? 시간을 압축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 핵심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내부 인재들입니다. 이제 푸드 관련된 회사인데 아무래도 직원들은 뭐 전에 경력직들이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하겠죠. 근데 여기 이제 디자이너들인데 푸드 디자이너예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뭐냐면 푸드 어드바이저 뭐라고 하냐면 그 셰프들 있죠. 셰프들에게 야 올해는 이런 재료들이 뜰 거야. 이런 걸 코칭해주는 아주 브레인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3년 만에
3년 만에, 4년 만인가 150억까지 매출이 창업한 지, 창업할 때 27살, 30 초반에 이미 150억을 달리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의사결정을 할 텐데, 그죠? 대표도 할 것이고, 핵심 부서장들도 할 거고, 임원들도 할 거고, 직원들도 할 건데, 자,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 푸드 어드바이저가, 올해는 이게 뜰 거야. 이거 준비해. 이거 내년에 준비할 거야. 이번에 가을에, 또 이번에 겨울에, 이런 재료들이 뜰 거야. 미리 도시락으로 만들어. 미리 음식으로 만들어. 어때요? 잘 팔리는 거죠. 그래서 급성장합니다. 자, 내부의 인재들과 외부의 인재들이 결합해서 가속도를 낸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를 내는 페달이 있어야 된다. 또한 공유 오피스 1호점을 낼 때 저는 인테리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또 부동산 중개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공유 오피스는 이제 공유 공간을 짧게 나눠서 저희가 200평을 한 40개 정도로 나눠서 이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본도 부족하죠. 그런데 이 멘토 한 분이 자금 문제, 또 건물주,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분들을 초회문자를 해결해 주셨어요. 소개를 해주셨고. 자, 어때요? 네, 3년 걸려서 5년 걸려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단 한두 달 만에 그 비결이 뭐라고 하죠? 체인이 제대로 블럭이 제대로 뭉쳐진 거죠. 자, 그래서 초유협력자를 만들어야 된다. 12번째 주제는요. 나 말고 일할 인재가 없다. 망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뭘로만 보일까요? 옷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잘 안 보여요. 그죠?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가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의사결정. 물론 해본 것들은 쉽게 하겠지만 제가 이제 인재를 키울 때 처음에 인재들이 들어오면 초창기 사업을 할 때는 디자인 알려주고 야 디자인 했으니까 야 고객한테 연락했니? 아니요. 대표님이 고객한테 보내라고 안 했잖아요. 또 수정을 했어요. 자, 수정했니? 그러면 고객한테 보냈니? 아니요. 빨리 보내. 그죠? 또 보냈다고 했을 때 카톡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또 거기서 하루 이틀 3, 4일 지나요. 또 대표가 바쁘면 한 달이 지나기도 합니다. 야, 왜 말 안 했어? 대표님 카톡으로 말씀드렸는데. 못 봤는데. 자, 그러면 카톡으로 한 번 말했다고 끝날 게 아니다. 2번 또 보내라. 그죠? 또 보내서도 답이 없으면 문자 보내라. 그죠? 또 문자 보내서 답이 없으면 전화해라. 그죠? 또 전화해서도 고객이 소통이 안 되면 찾아가라. 자, 이게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 속에 결과를 내지 못하는 중소기업들, 소기업들, 소상공 엄청나게 이거에 직원 뽑아놓고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또 인재가 1년, 2년 됐어도 제대로 일 못하는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재들이 이제 떠나죠. 왜? 제대로 된 회사도 아니고 배울 수도 없고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이러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 탓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디자인하고 수정하고 그저 컨펌 받고 포스팅하고 광고 디자인 하나 해서 광고까지 걸어야 되는데 신문도 내야 되는데 그냥 그 하나 가지고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성과가 날 수가 없겠죠. 자, 성과가 나려면 어때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야 이게 고객한테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래야 성과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하고 수정하고 컨펌 받고 포스팅하고 이게 이제 업무 프로세스죠. 또 소통하는 과정에 카톡 날려서 답이 없으면 2차 날리고 문자 날리고 전화하고 방문해라. 고객이 바쁠 수도 있지 않냐. 그죠? 만약 직원들 입장에서 보냈는데요. 고객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다. 그죠?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나 말고 인재가 없다. 일할 인재가 없다. 일하도록 또 알아서 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에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성과를 내는 경영이라는 주제. 저희는 월요일부터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물론 이제 토요일은 이제 대표의 주제인데요. 자, 월요일날은 어떤 미팅을 해야 하고 화요일날은 어떤 미팅을 해야 하고 이게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회의했니? 회의 결과는 또 회의하자. 그죠? 또 계속 반복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 매뉴얼이 저희 회사로부터 개발이 됐고,
또 이 매뉴얼은 고객한테 반드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난 걸 가지고 저는 뭘 하냐? 교육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하는 것은 절대 이론, 책에서 본 내용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요. 절대, 자, 일단 제가 적용해 보고요. 고객한테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성과를 내서 그 성과 난 것 중, 성과 안 난 것들은 이제 아직, 그죠? 강의를 할 수 없겠죠. 자, 이런 체계들이 필요합니다. 복잡해요. 머리 아파요. 자, 경영자 마인드가 아닙니다. 뭐 조금만 어려워도, 시간 바빠요. 어려워요. 좀 쉬고 할게요. 이게 뭐예요? 집중력입니다. 왜 그러죠? 99, 81. 이 암기를 해야 다음에 어떤 99, 81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해결이 됩니다. 안 그러면 9 더하기 9는 9 더하기 9는 9 더하기 9는 9를 9번 더하고 있는 거죠. 왜? 네, 체계가 안 잡히니까. 그래서 머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스마트 도구를 사용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못하면 핵심 인재. 우리 회사에 그런 인재가 없으면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그죠? 알고 요청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수백 개의, 수만 개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경영자도 수만 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경험이 어때요? 잘 매칭이 되면 야, 최고야. 근데 서로 탐색하다가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분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업종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이 전문가는 뭐라고 해요? 저분이요, 아직 멀었어요. 바뀌려면 멀었어요. 서로 그러고 이렇게, 서로 이제는 전문가가 되고 고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가지로 딱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개발한 게 이 손가락 매칭 개발이에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각자 갖고 있는 핵심 기술로 서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느냐. 이게 경영을 배워야 되는. 그래야 경영을 알아야 어때요?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을 어때요? 지식쟁이 또는 사기꾼을 안 만들어요. 이 경영자들이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을 무시합니다. 절대 전문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전문가들을 높이 사셔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투자하셔야 돼요. 밥도 사주고 멘토로 삼고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죠? 절대 전문가들, 나보다 뭐 학위가 높다든지 나보다 뭐 경험이 많다든지 하면 머리를 조아리고 전문가로 모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한테 엄청난 도움이 줄 수 있거든요. 저도 그걸 20년 동안 경영하면서 못 깨닫다가 최근에 1호점, 또 2호점 나주, 또 3호점, 4호점, 5호점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알고 있는 분들 중에 능력,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찾아내서 그분과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내려고 지금은 시각을 바꿨습니다. 오늘 13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10배에서 100배 키운 경영자들은 이와 같이 13가지 최악의 실수를 점점점 줄여갑니다. 이게 반복되고, 그죠? 또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어때요? 뭐가 된다? 정체에 빠진다. 정체가 오래되면 어때요? 우울증에 걸리고 하락의 길로 갑니다. 다음 주제는 우울증에 빠진 경영자의 사례. 그죠? 문 닫기 직전에 경영자가 이 의사결정, 그죠? 문제 해결, 이런 능력을 해결해서 가파르게 다시 재기하고, 또 뭐죠? 1일차 말씀드렸죠. 의료사고 났던 병. 막 환자가 100명, 200명 하루에 보고요. 또 한 달에 출산 수가 100명 넘어가는, 150명 넘어가는 병원이 갑자기 20명, 30명도 안 와요. 왜? 사고 났죠. 그런데 그 병원이 다시 1년 만에 완전히 회생하게 됩니다. 이게 마인드에서부터 받아들이고 경영을 새로운 기존까지의 썼던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기술을 배운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까지 해왔던 의사결정을, 그죠? 피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사결정을 받아들여서
성장의 길로, 정체를 벗어나고 하락의 길에서 벗어나서 성장의 길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서 경영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최악의 실수 13가지 오늘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다음 3일차 유튜브 계속 들어주시고요. 제가 첫 번째 동영상을 재촬영할까 합니다. 너무 그 문자 보내놓고 당장 그 유튜브 링크가 가야 될 것 같아서 사무실에서 막 밤 11시에 찍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해서 좀 좋은 컨텐츠 또 이렇게 확실한 발음 또 좀 준비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일차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